지금까지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부동산 필승 공식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을 끼고 집을 샀거나 혹은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수억 원의 자산을 허공에 날릴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됐을 때 과연 연장해주는 것이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 제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거대한 금융의 댐에 구멍을 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여겨왔습니다. 은행 대출은 만기가 오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 믿었죠. 마치 뷔페 식당에서 빈 접시를 들고 가면 언제든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무한 리필 서비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식당 주인장이 직접 여러분의 테이블로 찾아온 상황입니다. 손님, 오늘부로 무한 리필은 끝났습니다. 이제 드신 만큼 정산하고 나가주시죠.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소리일까요? 다주택자들이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집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대출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대출 연장은 당연했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며 덩치를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호흡기를 떼겠다고 합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현금이 없는 집주인들은 결국 가장 아끼던 똘똘한 한 채마저 시장에 금매로 던져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저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규제 없이 대출을 받아 자산을 불렸는데 이제 시작하려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꽉 막힌 규제 때문에 진입조차 못하는 이 불균형을 깨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장의 고인물을 강제로 흘려보내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정책 하나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생존율 자체가 뒤바뀌는 거대한 해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선거용 멘트겠지 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해일이 덮치기 전 바닷물은 가장 멀리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지금 시장의 감도는 묘한 정적은 폭풍 전야의 경고일 뿐입니다. 이미 시장의 매물은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강남의 호가마저 눈에 띄게 깎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 신호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조이는 선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제발 내 집 좀 사달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이 거대한 거품이 다 빠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대출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잔인한 두 번째 칼날을 등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칼날이 시장에 닿는 순간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열리게 될까요? 이제 그 파괴적인 구조조정의 핵심부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아주 기묘한 공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강남 아파트 매물 숫자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불과 2-3주 만에 무려 3,000건이 넘는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던 그 견고한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매물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고가 대비 8% 이상 몸값을 낮춘 급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이라면 단숨에 8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죠.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조급해진 걸까요? 그건 정부가 등 뒤에 숨겨두었던 대출 구조조정의 칼날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대출 연장 중단이라는 무한 리필 종료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대출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불공정한 구조였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가계부채라는 한정된 물통에서 다주택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물을 강제로 비우게 하려 합니다. 그 비워진 공간을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생존형 대출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그동안은 전세금과 대출을 지렛대 사마집을 늘려왔는데 이제는 그 지렛대가 거꾸로 자신을 짓누르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연장은 없습니다. 돈을 갚으세요 라고 압박하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들고 있던 집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에 나만 집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옆집도 뒷집도 대출 압박에 집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쏟아지는데 살 사람은 대출 규제에 묶여 관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노리는 대출 구조조정의 실체입니다. 억지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대출의 물기를 다주택자에게서 무주택자에게로 돌려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자산 매각의 시간이 되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선순환의 입구가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단순히 대출 압박만으로 이 소중한 금싸라기 땅을 포기할까요? 그들은 어떻게든 버티며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존버의 희망마저 꺾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곳, 바로 세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시장은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는 소식에 한 차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익률을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필살기, 바로 보유세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10억 원이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던 그 황당한 불공정이 어떻게 끝장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시점을 어떻게 앞당기게 될까요? 그 잔혹하고도 명쾌한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상식밖의 전당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값이 5년 사이에 10억 원이 넘게 폭등했는데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뷔페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계산서를 받아보니 오히려 식당 주인이 돈을 깎아주는 꼴이었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의 규칙을 정부가 이제 완전히 갈아엎으려 합니다. 그 칼날의 이름이 바로 보유세 실현입니다. 보유세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보다 들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기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보유세라는 유지비보다 집값 상승이라는 기대 수익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계산법은 달라졌습니다. 투자 수익률 자체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집을 여러 채 가질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시장에 박아버리겠다는 겁니다.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못 내겠다는 고집,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낼 능력이 없으면 그 가치에 맞는 곳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시장의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제안은 이 세금을 1년에 한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관리비처럼 내게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내는 1200만 원보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100만 원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매달 통장 잔고가 깎여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다주택자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매달 나가는 이 생도는 못 견디겠다는 비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의 효능감이자
다주택자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가장 확실한 밀어내기 전략입니다. 정부는 이제 양도세로 탈출구를 열어주는 척하면서 보유세라는 거대한 바위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팔면 앞으로 매달 엄청난 유지비를 감당해야 할 텐데 그래도 버틸래? 라고 묻는 것이죠.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판다는 말은 이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이익이 났을 때 내는 돈이지만 보유세는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매달 생사를 깎아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공정의 칼날 앞에 다주택자들의 존버 신화는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자인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공포에 질려 급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유혹의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여러분을 부추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정부의 이 설계도에는 여러분이 미쳐보지 못한 마지막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던진 폭탄을 여러분이 덥석받는 순간 여러분은 정부의 구조조정 타깃들 대신 떠안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어떤 타이밍에 이 판에 끼어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가 숨겨놓은 그 마지막 생존 로드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무주택자의 승리 시나리오에서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공개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매물을 던지기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무척이나 조급해질 겁니다. 강남이 8%나 빠졌다는데 지금이 인생 마지막 기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겠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던지는 그 매물은 기회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폭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는 세금과 대출의 압박을 피해 우아하게 탈출하는데 무주택자인 여러분이 빚을 내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서둘러 진입했다가 일본처럼 장기 하락장에 갇혀버리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자의 몫이 됩니다. 경계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탈출의 대가를 무주택자의 부채로 메꾸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을 다음 수를 확인하는 냉정함입니다. 진짜 기회는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순간이 아니라 정부가 입법의 로드맵을 완성하는 순간에 옵니다. 단순히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하고 떨어지니까 풀어주는 땜질식 처방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보유세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혜택을 어떻게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히 깔려야 합니다. 앞으로 집은 사는, 바이, 것이 아니라 사는, 라이브, 곳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신뢰가 시장에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신도시 몇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건물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정책의 신뢰는 단숨에 시장의 공기를 바꿉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고 무주택자가 굳이 무리한 빚을 내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로드맵이 펼쳐질 때 그때 비로소 다주택자들은 집값을 더 낮추게 될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골든타임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가장 오래 버티는 자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타이밍을 재는 자가 될 겁니다. 다주택자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주택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수요자 우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거대한 흐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 생존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